예, 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뭐 했었죠? 인문학 강의? 장례, 예, 장례 문화 그런 거 했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종교와 문화별로 여러 장례 문화가 변천돼 왔었고, 그리고 시대에 맞는 장례 문화가 필요하다. 또 특별히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안 하는 거, 친환경적인 거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큰 인기를 끌었던 거, 봉안옥이라는 거 있다. 그렇죠? 예, 우리 화장하고 남은 잿가루를 고열로 압축해서 150만 원이면 보석으로 만들어준다는 그 봉안옥 기억나시죠? 다들 그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저 그 업체하고 연락 좀 해야겠어요, 이제. 자, 오늘은요.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답답한 걸 할까? 재밌는 걸 할까? 재밌는 거 했어요, 그래서. 예, 답답한 거 할 것도 또 많은데 우리 나중에 그건 답답하고요. 오늘은요. 유일한 박사님과 유한양행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걸 정리하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가 또 몇 개 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님자 웬만하면 안 붙입니다. 그쵸? 님자 잘 안 붙여요.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님과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이분은요. 얼굴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키도 크고요. 코도 크고요. 굵직굵직하게 생기셨습니다. 1895년 1월 평양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1904년 미국 감리의 장학생으로 유학길에 갑니다. 몇 살 때? 9살 때. 이거 보세요. 양복 입었는데 이 불안한 애기의 모습. 9살 때 유학을 보내는 이 유일한 박사님의 아버지의 깡. 그분이 유일한 박사님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인문학 강의. 기독교가 욕 안 먹으려고. 이 당시에는요. 지금부터 100년 그 전이죠. 기독교인 하면 최첨단을 걷는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왜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해외 소식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을 본받아서 지금 인문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해외 소식 전해주고 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걸 전해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한 박사님의 아버지도 굉장히 깨인 분이셨어요. 안 되겠구나.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잘못된 거구나. 내 새끼들은 다 해외로 보내야겠다. 그래서 이 유일한 박사님의 형제들 미국, 러시아, 중국 다 보냈어요. 해외로 다 보냈어요. 수아수민? 지금 보내요? 예, 다 보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9살짜리 가서 뭐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부터 개고생이 시작됩니다. 네브래스카주 테프트 자매에게 입양이 됐답니다. 왜요? 생각해봐요. 9살짜리가 아빠가 대충 $1,000 좀 바꿔 넣어놨어요. 배에서 자다가 홀랑 도둑맞았어요. 돈 없어요. 유학생에서 돈 떨어지고 끈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국제 미애가 됐어요. 그거를 박용만 선생님 아시죠? 독립운동가. 미국 독립운동가 그분이 안 되겠다 싶어서 테프트 자매라는 그 기독교 교인집에 입양을 보내요. 얘 불쌍하니까 키워달라고. 그래서 엄마 아빠 한국에 살아있는데 입양을 가요. 자, 근데 이 테프트 자매님 이 가족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사랑으로 양육도 하면서 되게 법을 지켜가면서 그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렴.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지 등등등등등 이렇게 9살짜리에게 정확한 기독교 노동윤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을 해야 한단다. 아동학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설거지라도 밭일이라도 시켜서 이거 근면 성실할 그거를 여기서 배워요. 성실을 여기서 배워요. 성실을. 그래서 1909년 박용만 독립운동가께서 독립군 양성학교 헤이스팅스 소년병 학교를 만들었어요. 거기 바로 들어갑니다. 14살에. 그래서 독립군 교육을 받아요. 자, 봐요. 지금 기독교 교육 받았죠? 독립군 교육 받았어요. 그리고 그 헤이스팅스
고등학교에 입학해요. 입학하는데 고교 시절에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합니다. 동양인이 100년 전에. 이게 그래서 모습이에요. 가운데 여기. 등발이 굉장히 크시죠? 도시 크시죠?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소리는요, 이게 이 사람이 뒤에가 센터백이고 제일 중요한, 우리 축구를 치면 스트라이커고, 예, 그리고 이분은요, 그 스트라이커한테 공을 패스하는 링커예요, 지금. 미드필드. 그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인종차별도 받고 그랬지만 그걸 다 실력을 극복합니다. 운동도 엄청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때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아요. 미식축구 장학금.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에 무료 공짜로 입학합니다. 그 미시간 대학교에. 동양인이 100년 전에. 여기서 상과 학사를 따요. 나중에 결국 미국에서 법학 박사까지 받아요. 나중에. 자, 그리고요, 졸업 후 GE 아시죠? 제네럴 일렉트로닉사. 들어보셨습니까? 에디슨이 만든 회사요. 전기회사. GE. 거기 입사합니다. 초엘리트셨어요. 그냥 독립운동 안 해도, 이런 거 안 해도 먹고 사는 그런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요, 요거를 1년 만에 퇴사합니다. 퇴사하고요, 숙주나물 회사를 설립합니다. 뜬금없죠? 왜냐? 숙주나물 회사가 아니라 숙주나무 통조림을 만들었거든요. 개발했어요, 이거를. 여러분, 숙주나물이나 콩나물 금방 상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배송망이 잘 돼 있는 나라는 괜찮지만 이 나라 좀 큽니까? 안 돼요. 이거를 통조림에 넣어서 유통시키자. 통조림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라초이라는 회사예요. 라초이. 이게 대박을 칩니다. 초대박을 칩니다. 근데 이 라초이 회사가 지금까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로 돌아올 때 이 회사를 팔고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회사 지금 홈페이지예요. 가보면 1922년에 설립되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숙주나물 회사를 차리면 사람들이 사가요? 아니죠. 그냥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마케팅 하려면 SNS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기문 안 읽어봤어요? 숙주나물 배송을 가요. 요즘 말로 할게요. 트럭에다가 잔뜩 실었어요. 일부러 여기 인천으로 치면 주안이나 부평에 큰 상가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일부러 차로. 그럼 뭡니까 지금 이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기사가 쫓아와요. 기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나 봐요. 다 물어드릴게요. 이 깡통 뭐예요? 그거요? 숙주나물이라는 건데요. 몸에 아주 좋고요. 이렇게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자,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바이럴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천재였어요. 그래서 이 숙주나물 이게 되게 몸에 좋은 건데 사람들이 배송이 잘 안 돼서 못 먹어가지고요. 이걸 통조림에 넣어봤어요. 미친 듯이 팔려나갔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회사 건물까지 사요. 이게 라초이 주식회사. 유일한 박사님이셨습니다. 지금 사고 내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뉴스에도 안 나고 여러분 이거 사고는 쳐요. 네. 네. 그리고 1925년 미국에서 소아과 전문의 호미리 여사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십니다. 미국에서 한인 대회 같은 거 참석하시고요. 서재필, 이승만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서재필 박사님한테 큰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이 독립기념관 가면요. 유일한 박사님이 그 당시에 수표 끊어서 독립운동 헌금했던 게 아직도 그 수표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요. 독립운동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박사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미국 박사가 두세 명이에요. 서재필, 이승만, 그리고 유일한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엘리트잖아요. 미국의 일종의 독립선언서 같은 거요. 이 당시에 다 유일한 박사님이 작성합니다. 똑똑하니까. 엘리트니까. 다 그럼 작성하십니다. 그리고요. 26년 미국 사업을 정리합니다. 아까 그거 다 팔았다 그랬죠. 자본금 3억.
여러분 그 당시 3억이면 지금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라초 회사를 다 팔았으니까 들어와요. 들어올 때 3억 가지고 3억을 현금을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 약을 갖고 들어와. 약. 왜냐? 이때 일제 시대잖아요, 우리나라.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뭐 사람들 잘 치료해 주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을 아빠와의 그 계속 통화를 연락 통해 알고 있었어요. 아, 약이 제일 필요하겠구나 하고 약을 가지고 들어와요. 약을. 그래서 약을 팔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양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양행이 그 양은 서양이에요. 행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양과 왔다 갔다 하는 무역회사 하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유한은 자기 이름 딴 거고, 귀국할 때 서재필 박사의 딸이 마침 조각을 되게 잘하는 조각가였어요. 버드나무 하나를 조각해 줍니다. 여러분, 유한양행 이거 로고 버드나무 아시죠? 요거를 서재필 박사님의 딸이 조각해 준 거예요. 버드나무처럼 풍성하게 잘 되라고. 그래서 이거를 로고로 삼아요. 로고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기. 그래서 이거. 네. 우리나라 와서 유한양행을 설립합니다. 설립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유한양행 사옥이에요. 예, 종로에 있었대요. 그리고 안티프라민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지금도 여러분 바르고 있죠? 그때 우리나라 최초에 만든 약이에요. 자, 본인도 공부한 엘리트, 와이프는 의사, 약을 만들어냈어요. 코프 시럽, 지금도 먹죠, 여러분. 기침 가래 먹잖아. 예, 그것도 만들었어요. 콘택 600, 삐콤씨, 유한킴벌리, 유한락스, 그리고 유한락스 아시죠? 유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제치하의 의료 서비스 못 받는 국민들에게 저가 양질의 약을 공급하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유한양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유한양행. 경영이념은 우수 의약품 생산, 성실한 납세,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아멘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광고예요. 유한양행. 신문 광고인데 어떻게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죠 이게? 약장수죠. 약파리. 예, 자, 배가 아플 땐 이 약 2방울, 머리가 아플 땐 이 약 3방울, 허리가 아팠어? 이거 여기다가 뭘 섞어? 이거 거의 다 그 당시 약, 이 100년 전의 약은요, 다 만병통치약처럼 팔았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약별로 성분과 효과를 표시한 게 유한양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처음에 약 하나면 만병통치약을 하셨어요. 그 결과가 뭐냐? 혹시 어렸을 때 배 아프다 그러면 아프면 배에다 빨간 약을 발라보신 적 분 계십니까? 저 어릴 때 할머니도 그랬어요. 배탈 났는데 배에다가 빨간 약 요오덱 발랐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다고요. 옛날에는. 그런데 유한양행은 최초로 신문 광고를 하면서 이 약은 배 아플 때만, 이 약은 삔대에 멍든데, 이 약은 피곤할 때 약의 성분과 약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 되고 표준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현재 국내 제약회사 매출 1위, 약 1조 8천억.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아마 2조가 넘을 것 같답니다. 그리고요, 1936년 최초로 전사원 주주제 실시.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지금도 뭐 경영권 싸움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여긴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경영권은 무조건 누구? 전문 경영인. 전문 경영인. 누가 주주? 전사원. 유일한 박사 지분 52%를 전 직원에게 무상 양도했어요. 황당한 일이죠. 언제? 1936년도에. 거의 90년 전에.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 사주라고 들어봤죠. 우리 사주. 예, 직원들에게 약간의 주식을 배당함으로써 소속감을 갖게 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90년 전에 하셨다고, 유일한 박사님. 놀라운 일이죠. 네. 그리고요,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 실시. 세습은 절대 안 된답니다. 절대 세습은 안 된답니다. 나는 공부했고 내가 이루었지만 이 기업은 내가 혼자 이룬 게 아니래요. 국가와 사회와 국민이 같이 이룬 거래요. 그래서 이 기업은
원래 기업에 속한 회사원들이 것이고 그리고 국민 사회에게 환원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똑똑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만 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요. 아들에게는 그 대학교 등록금까지 내가 다 데려줬으니까 넌 됐어 임마. 땡. 아들 끝. 딸에게는요. 너는 그래도 한 1,000불 줄게. 1,000불. 1,000,000불 아니라 1,000불이요. 1,000불이요. 한 100 얼마. 자기 묘소 관리하라고. 그 손녀에게는 야 너 앞으로 내 묘소 관리할 테니까 내 묘소 땅 너 줄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시고 가셨어요. 황당하죠. 예. 그리고요. 이거 보십시오. 창업주 혈육은 유한 계열사 취업 금지. 아예 취업이 안 돼요. 그냥. 황당하죠. 예, 완전 안 된대요. 그럼 또 그러면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른 회사 가든가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요. 자, 우리 옛날에 여러분 대한항공에서 땅콩 회항 사건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 대한항공 그 가족 재벌 일가가 땅콩 갖고 막 갑질하고 막 회항하고 그 사건이죠. 그 사건 때 기자가 그럼 우리나라 다른 재벌들의 자녀는 어떠한가 조사하려고 다 이게 어떤 보니까 재벌들이 다 더럽게 살더래요. 막 마약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고. 근데 이 유한양행의 재벌 2세, 3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찾지를 못했어요. 아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의 딸이 눈이 우리 다 알잖아요.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워낙 여기도 취업 안 하고 혼자 살고 그러다 보니까 체포영장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검색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한양행은요, 유한 계열사에는 창업주 효력이 아예 출입이 불가능해요. 언제만 오느냐? 유일한 박사 51주기 추모식 이럴 때만 모인대요. 이럴 때 모였다가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유일한 박사님 좀 닮았다 이런 느낌? 누구냐고 보면 아, 예, 그냥 존경하는 분이세요. 간대요, 그냥. 그렇죠. 자, 그리고요. 정치 자금을 철저하게 거부했답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가 유한양도 싫어하고 유일한도 싫어하고. 왜냐? 여러분, 유일한 박사는요. 독립운동 하셨죠. 근데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1950년대 60년대 정치자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승만한테. 안 줘요. 죽어도 안 준대요. 이승만 박정희가 세무조사를 정말 엄청나게 시켰답니다. 그런데 탈세 제로. 털어서 안 나왔답니다. 털어서 먼지도 안 나왔답니다. 세무조사원들이 하다 어떻게 했느냐? 한 명은 사직했대요. 안 나오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훈장을 받아요. 세금 잘 냈다고. 네, 훈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한락스는요. 사회공헌 기업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유한락스 아시죠?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소독약. 그렇죠? 이거 보십시오. 경향신문입니다. 2020년 3월 13일째 기자. 가난 탓에 불결할 수밖에 없다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달랜 다정한 락스회사. 여러분 유한락스는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 Q&A 게시판 있잖아요. 질문답. 그게 엄청나게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다정하기로 유명해요. 왜 다정하냐?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실험을 했대요. 예, 뭐 강낭콩 식물 6개를 두고 거기다가 어디는 물을 주고 어디는 콩기름을 주고 어디는 락스를 주고 어디는 뭘 줬는데 자기 예상엔 락스가 독해서 락스물에 있는 식물이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름 준 거 주고 락스물은 오히려 살아있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식물 샘플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보내줬어요. 그거를 유한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모든 대답을 다 성의껏 대답해줘요. 그리고 이게 제가 찾았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갔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단지 가난 때문에 불결할 수밖에 없다면
공중위생은 아무리 부유한 자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질문했어요. 유한락스 이렇게 싼가요? 싼 거 이거 성능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독해서 싼 거 아닌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위와 같은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공중위생을 책임져야 하는 유한락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즉 유한락스로 코로나균이 죽는지 안 죽는지는 이때 2020년에 실험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코로나 말고 코로나와 같은 비슷한 바이러스인 사스는 죽었다는 실험을 몇 년 전에 논문을 검증해 냈대요. 그래서 사스 바이러스가 죽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죽을 것이다. 실제 죽어요. 그래서 락스로도 소독을 하면 우리 손소독제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한락스는 공공위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저렴해야 한다. 이게 유한락스의 정신이에요. 공공위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싸야 된대요. 자, 그리고요. ESG 경영 실천을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올해예요. 여러분, ESG 경영이 뭔지 아십니까? ESG 경영 들어보셨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살짝 했는데 타소 승립하면서. 자, 갖고 왔습니다. 여기. ESG, E는 environmental, 환경, S는 social, G는 가버넌스인데 정부 말고 기업 지배구조. 즉 기업은요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또 사회를 생각해야 되고 또 기업 지배구조가 청렴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요즘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업 목표다라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이거 ESG 옛날에 제일 위에 보세요. 경영이념 우수의약품 성실한 납세 사회공헌 똑같죠 이거하고. 벌써 유일한 박사님이 100년 전에 했던 거 이제 서구에서는 이게 친환경적인 우수기업이라는 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님이 지금 세운 게 100년 됐잖아요. 여기 100년 됐잖아요. 유한 계열사가 우리 ESG 경영할 거다. 우리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더 잘하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유한 양행입니다. 자 이제 유일한 박사님이 1938년 일제 박해가 심해지자 동생에게 경영을 맡기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해외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십니다. 해외를 돌며 독립금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상한 일을 벌여요. 1942년 OSS 들어보셨습니까? OSS?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요. 미국 CIA의 전신이에요. OSS, 즉 지금의 CIA에 가입하십니다. 한국 담당 고문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가입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한인 국방 경비대를 창설하십니다. 돈은 많으니까요. 독립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CIA 비밀 요원이 됐어요. 그리고 넵코 프로젝트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넵코 프로젝트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코드명을 받아요. 코드명 A. 간단하게 여러분 007 아시죠? 007. 007이 001, 002, 003 다 있는 거 아시죠? 영국에 그 스파이들 번호잖아요. 예. A부터 19번째까지 있었어요. A, B, C, D 코드명이. 유일한 박사님이 코드명 A를 받아요. 그리고 1조 조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스파이 부대예요. 이때 나이가 몇 살? 50살. 이게 그래서 비밀 해제된 CIA 비밀 문서예요. 앙호명 A라는 한국인은 50세로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해 부를 축적했다. A는 열성적인 애국자이고 수년 동안 그의 엄청난 시간과 돈을 한국에 쏟아부었다. CIA 비밀이 최근 해제됐어요. 유일한 박사님이요. 사업가, 박사, 그리고 나이 50에 총 들고 스파이까지, 특수요원까지. 장난 아니죠. 이런 훈련을 받으셨답니다. 이런 훈련을. 양복 입고 머리 허해가지고 총 들고 총싸움하고 이런 훈련을. 미국 LA 어느 섬에서. 그 섬은 지금 휴양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CIA 문서로 확인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보세요. 1993년도에 넵코 작전 전모 첫 공개. 그래서 국내 침투
전쟁이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님이 여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93년도에 어떤 역사학자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게 사실로 확정되진 않았는데 최근 2020 몇 년도에 최근 2, 3년 사이에 이 CIA 비밀문서가 해제가 돼서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웹툰이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북한 스파이, 우리나라 스파이 막 전쟁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신 거라고요. 최초에, 우리나라 최초에. 이 넵코 이 아까 OSS CIA 전신의 넵코 프로젝트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만 뽑았어요. CIA에서. 그래서 그 사람 19명을 5개 조로 나눠서 우리나라 서울, 그 당시 일본 일제시대에 서울, 평양 등등등 곳곳에 일본, 도쿄 이렇게 침투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요인을 암살하고 그리고 혹시 독수리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독수리 작전? 어떤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도 그분도 이 OSS 단원이셨어요. 넵코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분은 독수리 작전. 뭐냐? 이 넵코 프로젝트 이 스파이들이 침투해서 요인 암살하고 다 흩어놓으면 이제 그 다음에 해병대가 상륙할 거잖아요. 그 해병대 같은 데 들어있는 분이 장준하 선생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OSS 단원이 현재 밝혀진 게 장준하 선생님과 이 넵코 프로젝트 19명 총 20명.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인정받는 겁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또 저는요. 핵폭탄 떨어진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일주일만 늦게 떨어졌으면. 이 작전일이 8월 18일이었거든요. 일주일만 늦게 떨어졌으면. 그 메가더 개새끼가 왜냐면요. 이거 넵코 침투하고 독수리 작전으로 또 상륙하려고 그랬어요. 메가더가 승리는 안 했어요. 핵으로 하자고. 핵으로 하자고.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네. 이거 메가더가 승리는 안 했어요, 이거를. 핵으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자, 어쨌든요. 유일한 박사님은 이렇게 못하는 게 없는 분이셨어요. 못하는 게 없는 분.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사업을 성공시키시고 공부도 엄청 잘하시는 엘리트에다가 그리고 최고급 정보요원 스파이까지. 말이 돼요, 이게? 그리고 20년대에 이분의 손녀인 유일링 씨라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거 했다는 거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비로소 알려진 겁니다. 이게. 최근에야 비로소. 제가 어릴 때 유일한 박사님 전기를 읽었거든요. 이건 없었어요. 이 내용이 없었어요. 스파이였다는 거. 얼마나 참 훌륭한 분이십니까? 자, 상훈. 이분이 훈장을 많이 받았어요. 먼저 1968년 동탑 산업훈장 받았습니다. 박정희 세무조사 이후.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니까 이건 박정희가 잘한 일입니다. 털어도 안 나오니까 에이 잘했어 새끼 하고 준 거예요 그냥. 다이 먹고 떨어져라 하고. 네. 예, 아니 그래야 자기도 명분이 서잖아요. 털었는데 안 나왔어? 잘했어. 훈장 줬어요. 예. 그 다음요. 70년도에는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습니다. 왜냐? 이번엔 한국사회 및 교육원조 신탁기금 재단을 설립했거든요. 뭐냐? 간단하게 가난한 애들 장학금 줘서 유학 보내는 거. 그 재단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젊은 애들 팍팍 해외로 보내서 교육시켜서 다시 우리 애들로 써먹어야지 그러면서 자기 돈에 자기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 이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국민장 모란장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71년도에 71년 3월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또 받습니다. 왜냐? 그때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거든요. 자손들에게는 요만큼씩 주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습니다. 왜냐? 넵코 프로젝트 참여가 이때 알려졌거든요. 건국훈장을 받으신 분이세요. 이게 유한양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휴지 유한만 쓰려고요, 이제. 유한 킴벌리만 쓰려고요, 이제. 우리 옛날에 그 하고 우유 뭐만 먹어요, 이제? 매일만 먹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다. 그래서 전 참 아쉬웠던 게 이 당시에 미국 박사 받으신 분이 세 분이에요. 이승만, 서재필, 유일한. 유일한 박사님은 이렇게 기업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몸을 바쳐 독립운동하셨어요. 서재필 박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밀려나셔서 미국 박사를 따고 들어오셔서 독립운동에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박사만 땄지 독립운동 조금 하다 말다 하다가 나중에 나라를 팔아버렸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자, 유한양행은요 이렇게 커온 회사입니다. 유일한 박사님은 이 뜻을 아직까지도 재산은 안 물려주고 뜻만 물려줬어요. 재산은 안 물려줄 뜻만.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재산도 재산이지만 좋은 뜻을 물려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